그러면 아파트 공동체의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아파트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아파트 공동체의 기구 설치와 또 아파트 공동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공동체를 전담하는 커뮤니티 부총리가 있습니다. 부총리가.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고독은 국가가 나서서 대처할 사회 문제라고 해가지고 고독부를 또 만들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일본에서 영국 정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각 관만부의 고독 고립 대책 담당실을 만들어서 거의 세계 두 번째로 고독 담당 장관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동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체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적은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 설치와 지원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를 전담하는 중앙정부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런 관련 부서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공동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역문화정책과에서 또 유사한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국과 같이, 영국에는 공동체를 전담하는 부총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총리 앞장서서 영국 국민 전부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지원 예산과 공동체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나라도 주민교육이라든가 공동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획일된,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이 전국 교육이 있고 또 광역 교육이 있고 지역 교육이 있고 또 이것도 합숙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동대표에 대해서 1년에 4시간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정부에는 각 지자체에 아파트 공동체를 전담한 공동체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전 국민의 77.2% 또 즉 4사람 중에 3사람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행복한 삶과 또 그 사람들을 또 교육시키는 리더의 양성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공동체 사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의 양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예산 지원 규모는 저는 한 300억 원 정도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통해서 아파트 잡수입의 4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종전에도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관리규약 준칙에다 넣은 일이 있습니다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그냥 한다고 하면 되어 있지 몇 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직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양시에도 이걸 한 40%를 아주 못을 박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전부 시설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설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도 넣을 수 있도록 이 개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지원을 위해서 공동체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는 아파트 공동체 대학을 설립해서 공동체 리더를 양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동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 양성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아파트 공동체 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여기에는 공동주택 관리학과 또 아파트 공동체학과 이렇게를 둬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전공대 설립에 1조 6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77%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300억 정도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리더 양성해야 되고 아파트 리더가 아파트 현장에서 주부 봉사 모임 조직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리더의 양성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를 신설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지자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또 신명나고 행복한 그런 아파트를 만드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전문가의 연구가 우수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하고 이것이 또 아파트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만 저는 동대표 연임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표의 연임 제한으로 유능한 동대표가 오랫동안 단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더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이건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아파트 관리하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체험한 좋은 그런 경험을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열정을 쏟는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동대표 연임 제한의 그 출발점은 일부 동대표의 부정 비리 때문에 아파트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그런 단지는 선별해가지고 앞으로 연임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공사 계약이나 물품 구매 이런 거를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는 전혀 업체하고 유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표의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동대표의 연임 제한 조치를 당연히 철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건의도 하시고 또 그래야만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의무교육은 연 1회 4시간인 바 너무나 형식적이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은 어렵습니다. 그 외국에는 꾸준하게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일본 같은 데는 공민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강연, 강습 이런 걸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그 강의, 강습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건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국민성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동네마다 가정문고도 있습니다. 적은 도서관이죠. 그래서 주민교육 내용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고 공동생활을 지켜야 할 그 예절부터
또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각을 한 단계 높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사고와 또 그런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고, 또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 지자체도 사실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영국의 주민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공동체 건물 개발하기, 또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방법, 이웃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흑인 및 소수 인종 참여시키기, 그럼 단지 환경 보호하기, 성인과 젊은이들이 협력하기, 또 발표하기, 또 기록하는 방법, 인터넷 이용하기, 회의 운영하기. 아까 좀 전에 회의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의 운영 방법을 이분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에서요. 소식지 만들기, 그리고 글쓰기, 갈등 중재하기, 또 회계장부 관리하기, 주민조직 만들기 등 이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나 주민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국 단위, 광역 단위,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공동체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수 사례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이런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을 하면서 본인이 나가서 국토부에서 인사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우수관리단지 평가위원으로서 전국 지역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먼저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이라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을 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선정하면서 그 주가 아파트 공동체가 가장 많습니다. 예. 이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 분야에는 관리규약 및 일반 공지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순찰일지, 각종 대장 기록 여부, 관리비 잡수입, 장부 기록, 정빙자료 공개, 보관. 그 다음 네 번째는 공사 용역, 경쟁 입찰 및 계약 결과 공개. 다섯 번째는 회계 감사 실시. 여섯 번째 감사 결과 게시판 홈페이지 공개. 일곱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및 동별 대표자 선출, 구성의 민주성. 여덟 번째 동별 대표자 등의 법정 교육 이수 여부. 아홉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생중계 여부. 열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 녹음 및 결과 공개. 11번째 그 밖에 공동주택 일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같이 구항에 입주자 대표의 생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단지에도 입주자 대표 회의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설 유지 관리 분야를 또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의 장수명을 위하여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률, 승강기 안전 책임자 및 경비 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수립, 어린이 놀이터 관리,
비상구 옥상 계단 및 위험물 시설 관리, 화재보험,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풍수 재해보험 가입, 그 밖에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내용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사실은 모든 이 문제를 시설 유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관여하기는 좀 합니다만은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옥상 계단의 위험물 시설 관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근에 군포 지역에서 작년 금년인가요? 금년 초인가? 23층에서 불이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옥상 계단에 옥상에 그 문이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 질식사상자 한 5명 이렇게 아주 생명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내용도 많고, 첫째, 단지 내 봉사활동을 위한 주민조직 운영. 이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주민 동아리, 등산, 스포츠, 기타, 취미활동, 모임이 이런 운영을 하고 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입주민을 위한 교양 강좌를 하고 있나, 안 했나. 여기 아까 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자체 주민 교육을 하느냐. 이 사망사항, 이거는 이래서 저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이 주민 교육, 강사를 초청해서 이래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공동 청소 활동. 6번째,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운영. 7번째는 애완견 사육 대책 및 규정 제정 및 운영. 8번째는 층간 소음 대책 규정 제정 및 운영. 9번째는 독서실 운영. 이 독서실 운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독서실은 지금 여러분 단지에는 다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해 주십시오. 활성화해서 책은 여러분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서적을 버릴 때 이걸 다 좀 모아가지고 쓸 수 있나 없나를 구분해서 이거를 딴데 모아서 하면 참 좋은 자원이 활용이 됩니다. 또 사실 또 그것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모아서 또 어려운데 보내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무 심기, 화단 가꾸기. 그 다음에 이제 주민 화합 행사, 체육대회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가 무용 이런 여러 가지 발표 이런 것도 이 상당히 이 화합 행사 많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실버 프로그램 운영, 경로잔치, 노인 건강 문제라든가 사실 지금 실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좀 저것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 강좌라든가 또 재미있는 웃음 교실이라든가 별도로 노인을 위한 실버를 위한 웃음 교실 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앞으로 연세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서 좀 각별하게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는 그런 강사분들을 해서 꾸준하게 좀 해서 참 우리 아파트 정말 살기 좋구나, 참 좋다 이런 거를 좀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단지 자체 소식지 발행. 이거는 우수 아파트에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전부 다 자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가지고 그냥 출력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르 이웃 돕기, 그 다음 장학사업,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그 다음 목욕봉사 등 경로활동.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 에너지 절감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바자회, 재활용품 활용 사례, 폐시용유라든가 폐형광 등 폐근연지 수거함. 저희는 보니까 근연지를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가면은 쓰레기 봉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절수기, 절전기구 사용, 심야 절전 소등, 태양열 사용, 재활용 에너지 전략 환경 등 주민 교육 실시, 그 밖에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사항.
이것은 아마 그 최우수 관리 아파트를 받으면 이것은 아마 주는 동판입니다. 예.